사도는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남돌이 위치한 작은 섬입니다. 행정구역상 여수시에서 남쪽으로 뻗은 섬들 중 하나로 여수 본섬에서 약 30km 떨어진 외의 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사도의 등록 인구는 약 수십 명 수준이며 대부분이 어업과 민박사업에 의존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단일한 섬이 아니라 주변에 여러 안반과 부속섬이 이어지며 하나의 섬 형태를 이룬 복합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밀물대는 7개의 섬, 썰물대는 하나의 섬으로 분하는 지형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물이 들면 밀물일 때는 섬이 7개고 썰물일 때는 섬이 하나로 디귿자 폭우를 형성하고 있고요. 과거에 사도가 신비의 섬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사면이 모래 백사장으로 있다가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면은 언덕한데 없이 그 위에 자갈로 뒤덮였다가 또 모래로 뒤덮였다가 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사도에 첫 발을 내게 되면 선착장으로 이어지고 바로 앞 공룡모형과 사도 관광센터가 있습니다. 신비의 섬 사도, 모래섬 문구가 담긴 큰 바위도 함께 반겨줍니다. 쭉 지나 앞으로 오게 되면 사도 북측 지역의 공룡 발자국 화석지대가 맞아주는데요. 이 공룡 발자국 화석지는 2001년 12월 중생대 백악기로 공룡 발자국 화석들이 발견되어 2003년 공룡 화석 발굴 조사와 함께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434호로 등재되었습니다. 이 화석지대는 학술조사뿐 아니라 관광자원으로도 주목받고 있으며 사도의 지형이 단순한 섬이 아니라 지제기록 보관소와 같은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증명하는 장소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의 공룡 발자국 화석지를 지나 사도교를 건너면 사도의 또 다른 매력섬 중앙에 양면 해수욕장이 있는데요. 양쪽에서 밀려오는 파도가 가운데서 만나는 독특한 형태로 장사도로 넘어오는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곳입니다. 양면 해수욕장을 지나면 희귀한 바위들을 향한 돌길이 이어집니다. 크고 작은 돌들이 불규칙하게 펼쳐져 정돈된 길은 아니지만 걸을수록 새로운 형태의 길이 나타나 작은 모험을 떠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돌길을 지나면 바로 앞 얼굴바위와 거북바위가 드러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거북바위로 낮은 바위 덩어리가 바다를 향해 몸을 내민 거북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사람의 옆모습을 닮은 얼굴바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얼굴바위 방향으로 길을 따라가면 사도의 대표적인 기암들이 차례로 이어집니다. 먼저 장군바위가 보여지고 그 뒤로 고래 형상을 띤 고래바위, 웅장한 절벽 사이로 넓게 펼쳐진 마당바위, 순서대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바위들을 지나 조금 더 걸음을 옮기면 용의 꼬리를 닮은 형태로 길게 이어져 있어 이름 붙여진 용미암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거북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1592년 2월 26일 27일 난중일기,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에 이순신 장군이 계이도 추도와 사도를 중심해서 1박을 하면서 고흥 여도 요호라는 곳에서 수병이 오는 것을 마중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은, 내려오는 그 말에 의하면은 이순신 장군이 증도, 즉 시루섬에서 명석바위라고 하는 바위에서 장수들과 회의를 하다가 우측 맞은편에 보이는 거북바위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거북선을 착안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입에 입으로 내려오는데 문헌에 없고 어떠한 것이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하나의 타당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보면은 고래바위 삼형제가 지금 있습니다. 고래가 물속을 가르면서 지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사도 일대를 둘러본 뒤 마을 안길로 돌아오면 섬마을 특유의 돌담들이 길게 이어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사도마을의 돌담은 인근 추도의 돌담과 함께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오랜 세월 섬 주민들의 삶과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공용 발자국 그리고 돌담, 돌담도 제주도 돌담하고 또 다릅니다. 사도 돌담은 몽실돌로 이렇게 쌓여져 있고 구멍이 숭숭한 게 보이는 몽실돌로 쌓여 있고, 추도에 있는 돌담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넓적 돌로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사도에는 공룡체험 교육장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사도 일원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 화석과 공룡의 흔적을 담은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어 공룡 화석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체험 교육장을 지나 조금 더 걸으면 넓게 펼쳐진 밭들이 보입니다. 이곳은 주민들의 생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농사와 필요한 식량을 자급하는 주식, 생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생업은 바닷가에서 나오는 해산물, 그러니까 해초류 또는 조그마한 소형 선박으로 고기잡이, 이것이 주라고 보면 됩니다. 사도 마늘이 그 구면은 적지만은 그 마늘이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겨울까지 썩지 아니하는 저장률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해풍을 맞아서 크는 그러한 마늘로서, 그리고 그 마늘을 우리는 벌목 마늘이라, 다시 말하면 벌어지는 마늘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맵지도 않고 톡 쏘지도 않고 누구나 먹기에 쉬운 그러한 마늘이라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닷가에 나오는 4월, 5월 달에 나오는 자연산 돌미역, 그것은 또 어디에다가 내놔도 손색이 없는 특산물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신비로운 풍경을 지닌 사도를 찾는 관광객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는 어떻게 사도를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다시 찾고 싶은 곳인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여수의 여행지가 사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목적지를 정해놔놓고 사도를 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귀한 절벽과 이 해안선에 따져보면 노을도 이쁘고 아침에 해 뜰 때도 이쁘고 선셋도 상당히 이쁘고 이런 걸 많이 느끼십니다. 이 오면은 이 여수의 섬이, 사도 자체의 섬이 막 수십 개, 내가 알기로는 그 정도 많이 되는 거 알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항상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항상 어머니 품속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장님에게 사도의 문제점과 사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교통 문제고, 2026년 1월경에 낭도에서 사도로는 인도교를 착공한다 하는데, 아마 인도교가 착공이 되면은 교통 문제는 다소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배로 온다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나 다리가 연결이 되어지면은
쉽게 오고 갈 수가 있는 그러한 곳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라는 것이 방금도 말한 것처럼 다리 문제가 가장 큰 바람이고, 또 하나는 시에서라든지 관계기관에서 좀 관심을 가져서 좀 모든 관광객들이 와서 아무리 주민들이 애쓴다 해도 관계기관들이 좀 지원을 좀 해서 함께 하면은 아름다운 여수를 또 내년에 2026년 선박람회를 또 아름답게 치러내는데 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옛날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죠. 하루 뭐 몇천 명씩도 오기도 하고 하다못해 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관광객들이 오기도 하고 한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통이 가장 불편하다 보니까 지금이야 이제 물이 식수가 이제 해결이 됐는데 상수도가 들어와서 해결이 됐는데, 과거에는 참 우물을 먹어야 되고 천수, 다시 말하면은 지붕에서 이제 물 탱크에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정화시켜서 먹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시에서 이제 급수선으로 이용을 해서 이렇게 조달을 해가지고 먹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해결이 돼서 좋고, 또 사도가 지금 처음치고는 하수종말 처리장이 구비가 되는 게 환경 오염 문제도 해결이 됐지 않냐 싶어요.